봉이, 쫑이, 꼬몽이의 이야기.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 이놈아, 엄마 얼굴에 뱉으면 어떻게 해? 꼬몽이하고도 여행을 많이 다녔다. 쫑이가 처음 여행에 멀미를 했듯이 꼬몽이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꼭 한 번씩 토했다. 달리고 있는데 비둘기처럼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오 하기 시작하면 길에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옷에 하게 할 수도 없어서 바닥에 두면 발매트에 토했다. 그 냄새란, 그 작은 놈이 어째 그런 흉측한 냄새를 뱉어내는지. 한 번은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주유를 할 때였다. 마침 화장실에 가려고 벨트를 풀었는데 꼬몽이가 오를 시작했다. 화장실에 가서 하게 하려고 꼬몽이를 든 순간 으악! 정면으로 풍뎅이 얼굴에 그놈의 토사물이 쏟아졌다. 이거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하려고 입을 벌리면 입 안으로 들어갈까봐 욕도 못하고 얼굴을 하늘로 치켜든 채 화장실로 향했다. 아무리 씻고 비누로 박박 닦아도 냄새가 밴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 그날 저녁까지 식욕이 싹 사라져버렸다. 이 개자식. 둘의 유혈 사태로 꼬몽이의 이가 뽑히다. 참 희한하게 쫑이는 꼬몽이를 의지하면서도 절대 같이 안 놀아준다. 꼬몽이가 인형을 물고 와도 안 놀아준다. 둘은 몽이와 쫑이처럼 몸을 붙이고 같은 방석에 앉는 일도 드물다. 아직 낯선가? 쫑이는 뒤끝이 강하지는 않다. 하지만 꼬몽이는 뒤끝이 장렬이다. 기억력도 쩐다. 쫑이는 아주 좋아하는 간식이 아니면 방석에 그냥 두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 꼬몽이는 형아가 묻어둔 간식도 절대 잊는 법이 없다. 밤에 방에 들어가서 자자는 풍뎅과 돌프의 말이 아이 따뜻해이다. 개린이들의 입양 시기는 전부 겨울이어서 추우니 들어가자는 말이 들어가서 자자는 용어가 돼버렸다. 아이 따뜻해 하면 쫑이가 늘 설레발을 친다. 먼저 들어가서 꼬리를 흔들고 올려달라는 눈빛을 보낸다. 하지만 쫑이가 방석에 묻어둔 간식이 있는 날은 꼬몽이가 더 서둘러서 방에 들어가서 형을 유인한다. 형이 방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꼬몽이는 쏜살같이 튀어나가서 형이 잊어버린 간식을 드시고 들어온다.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혹시라도 쫑이가 다시 꼬몽이를 따라 나가 자기가 잊어버린 간식을 훔쳐먹는 걸 목격하게 되면 유혈사태가 벌어진다. 사나운 맹수의 본성을 사람과 살면서 어찌어찌 묻고 살다가 그런 순간 터져버리나 보다. 마치 손쓸 사이도 없이 대판 붙는다. 아무리 떼어내도 물고 안 놓는다. 그날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쫑이를 들어 올렸는데 심히 꽉 물고 있었는지 꼬몽이가 조금 딸려오다가 떨어졌고 둘의 싸움은 끝났다. 둘은 분이 안 풀렸는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잠시 후 아이들을 봤는데 가관이었다. 쫑이는 눈 주위와 등짝에 피가 있었고 꼬몽이는 입술에 피가 있었다. 닦아주면서 보니 꼬몽이가 입을 못 만지게 했다. 꼬몽이의 가운데 아랫니가 누워있었다. 들쳐업고 병원으로 또 뛰었다. 병원이 24시간 하는 진료라 이럴 때 좋았다. 가로 누운 이빨을 발치하고 그날의 유혈 사태는 끝났다. 천자문도 뗄 수 있었을 거야. 위의 이야기처럼 꼬몽이는 뒤끝도 장렬이고 기억력도 좋다. 그리고 따로 안 가르쳤는데 말을 심하게 잘 알아듣는다. 말대꾸도 많이 하고 표현도 많이 한다. 호기심도 많다. 서열도 잘한다. 1년에 한두 번의 유혈 사태 외에는 형에게 덤비는 일은 없다. 가령 새 집을 사왔을 땐 꼭 꼬몽이를 그 집에 먼저 넣어야 한다. 만일 형이 그 집을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은 형의 전용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꼬몽이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은 둘의 공용 공간이 된다. 쫑이가 먼저 들어간 집에 꼬몽이를 넣으려고 하면 무슨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기겁을 하고 그 집에서 나온다. 풍뎅은 참 이상하단 말이야. 저 얌전해 보이는 쫑이가 혹시 우리가 나간 다음에 꼬몽이한테 얼차려나 원산폭격을 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 희한하게도 늘 그랬다. 꼬몽이는 물이 더러우면 갈아달라고 쫓아와서 잔소리를 한다. 하지만 물을 더럽히는 건 늘 꼬몽이다. 얼굴이 평면인 구조 때문에 얼굴을 반쯤 담그고 물을 마실 때가 많은데 그때 입가에 음식물도 빠지고 눈곱도 빠진다. 한마디로 개더럽다. 그런데 그걸 자기도 아는 모양이다. 한번 먹고 나서는 그 물을 보면 기도 안 찬가 보다. 그러면 풍뎅이든 돌프든 보이는 대로 쫓아가서 짖고
자기 물통으로 유인을 한다. 그들이 물통으로 가면 꼬몽이는 다시 정수기 쪽으로 가서 두 발로 서서 정수기를 보면서 짖는다. 하루는 몽이 이모네 집에 맡겼는데 그 조금 전 정수기 위치를 바꿨다는 몽이 이모로부터 이 시키 봐라. 정수기 위치부터 찾아내더라. 라는 톡이 왔다. 걔를 개답게 키운다고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엄마한테 가. 아빠한테 가봐. 꼬몽아, 끈 어딨어? 나갈까? 정도는 우습게 알아듣는다. 요즘 천재견들이 유튜브를 타고 조회수 수만 뷰를 넘기는 걸 보면서 몽이 이모는 늘 그런다. 아유, 얘 훈련 좀 시키지. 꼬몽이 머리로는 천자문도 뗐을 거야. 몽이 이모도 고슴도치의 팔불출 족속이다. 얼짱쫑이의 강아지개의 김태희라는 개태희 프로젝트와 애견 박람회의 부작용. 쫑이는 참 예쁜 얼굴이다. 그런데 머리 묶는 걸 지나치게 싫어한다. 아, 엄마, 나 남자야. 왜 날 이 꼴로 만들어요? 미친 듯 반항하고는 머리를 마구 헝클어지도록 비벼서 정전기 덩어리로 돌아다닌다. 그래도 한 번만 길러서 묶어주고 싶었다. 엄마의 인형놀이였다. 꼬몽이는 패키 특성상 머리를 길러 묶을 수 없었다. 마침 애견 박람회가 열렸다. 풍뎅은 박람회에 가서 얼굴에 그릴 수 있는 펜을 사갖고 왔다. 그 펜으로 꼬몽이의 눈썹을 그려줬는데 망했다. 꼬몽이의 수술. 꼬몽이가 2살 돼가던 가을 갑자기 깽! 소리를 내더니 걷지를 못했다. 슬개골 탈구였다. 몽이 이후 수술은 절대 안 된다던 돌프와 풍뎅이였지만 평생 못 걸으면 안 되니 어쩔 수 없는 특수 상황이었다. 수술을 시켰다. 보호자가 와서 아이가 섣불리 걷다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면회 금지라고 하셨다. 대신 걱정하는 보호자를 위해 수술 직후부터 매일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셨다. 첫날은 속이 상했는지 아픈지 밥도 안 먹더니 이틀째부터 먹었다. 의사쌤들은 친절히 꼬몽이를 돌봐주셨다. 3일째부터는 조금씩 일어서기도 했다. 자주 전화해서 귀찮으셨을 텐데도 참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다. 태어나는 날 우리는 눈물의 상봉을 했다. 꼬몽이는 아팠던 다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허리를 구부정하게 걷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더니 허리 쪽을 자주 돌아보거나 그냥 앉아버리곤 했다. 혹시 슬개골 탈구는 재발도 많다던데 그건가 했다. 이번엔 디스크란다. 아주 심하진 않지만 뛰어오르고 내리고가 통제가 안 되면 급성으로 못 걸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라고 시켰다. 그땐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셨다. 산 넘어 산이구나. 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지? 풍뎅과 돌프는 사람 디스크 수술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수술은 절대로 안 시키겠다고 했다. 약 먹이고 침 치료를 하고 아가가 아파하면 들쳐업고 뛰었다. 둘의 유혈 사태로 꼬몽이가 못 걷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병원에 뛰어가는 게 일이었다. 돌프는 가끔씩 화를 냈다. 병원은 이렇게 끝없이 다녀야 하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침을 맞기도 했다. 수술은 싫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나아지길 바랬다. 하지만 못 걷는 일이 잦아졌다. 다음에 꼬몽이는 주저앉았다. 다른 때와 달라 보였다. 새벽에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렸다. 의사쌤은 꼬몽이의 발을 만져보시더니 딥페인 반응도 없다면서 어쩌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일 수도 있다고, 수술해도 만족할 결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풍뎅은 엉엉 울었다. 그럼 어떡해요? 이제 3살이 나간대. 쟤 못 걸어요? 수술은 안 시킨다고 했는데 얘 수술해서 걸을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가망 없어요? 못 걸어요? 이렇게 진상을 떠는 풍뎅에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MRI를 찍고 정확한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병원은 디스크 수술을 하실 쌤과 장비가 없으니 디스크 수술로 유명한 서울의 3군데 중 빨리 되는 곳으로 예약을 잡아주신다고 하셨다. 다행히 딥페인이 없는 상태까지 간 건 아니었다. 그러니 망설일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엔 빚을 내서라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바로 수술할 수 있다는 병원을 소개받고 갔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었다. 신뢰가 가서 조금 안심이 됐다. MRI로 아직 마취가 덜 깨 어리버리하고 있는 아가가 더 정신이 들어서 안 떨어지겠다고 할까봐 잘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둘러 나왔다.
수술은 기대보다 잘 끝났다. 디스크 역시 절대 안정이어서 면회는 금지였다. 대신 궁금해할 때마다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셨다. 2주간의 생이별을 끝내고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걷고 있었다. 최신 기술로 디스크 물질이라는 것만 잘 집어내서 깔끔하게 잘 됐다면서 수술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예쁘다고 안아주는 습관이나 아이를 토닥거리는 과정에서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행동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후 잘 걷고 잘 뛴다. 간혹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도 있다. 그럴 땐 목욕을 시켜달라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짖으면서 시위를 한다. 목욕을 시키고 침을 맞으러 데리고 다닌다. 다행히 침 놓으시는 좋은 쌤도 알게 돼서 풍뎅은 분기에 한 번씩 데리고 다니게 됐다. 이닦기와 목욕은 신나요. 꼬몽이가 평상시에 심술도 진짜 많이 부리거든요. 근데 이 닦을 땐 정말 얌전해요. 구석구석 닦는데도 얌전하게 잘 닦던데요.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간호사 쌤의 이야기다. 꼬몽이는 슬개골 수술 이후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는 누가 자기 몸에 손대는 걸 싫어하거나 입질까지 했다. 풍뎅이 집에 자주 오는 그 누구도 꼬몽이를 안거나 쓰다듬어 보지 못했다. 낯선 사람한텐 심히 까칠했다. 그러나 만지지만 않으면 아주 나이스한 강아지다. 쫓아와서 물지는 않는다. 다만 자기를 허락 없이 맘대로 만지지 말라는 거다. 하긴 풍뎅이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지나가는 강아지를 맘대로 만지는 건 그 아이들에겐 추행에 가까운 느낌을 받게 한다고 한다. 자기가 만져달라고 오는 경우가 아니면 막 만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그 까칠한 꼬몽이에게 이 닦는 건 예외인가 보다. 풍뎅은 어릴 때부터 아가들의 이를 매일 닦였다. 이를 닦으면서 엄마의 무수한 칭찬의 말을 듣는다. 때론 잘했다고 간식도 얻어먹는다. 풍뎅이 이 닦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아이들을 부르면 아이들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쫑이는 특정 회사의 치약을 특히 좋아했다. 이를 닦고 나서도 더 달라고 할 뻔했다. 깔끔한 건지 특이한 건지 풍뎅이 집 아이들은 목욕을 좋아한다. 집에서 목욕할까? 라는 말은 금기어다. 그 말을 하면 아이들은 쏜살같이 목욕탕으로 가서 꼬리를 흔들고 서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이즈에 맞는 1인 아니 1견용 목욕조를 사서 따뜻한 물에 넣어두면 몽이가 그랬던 것처럼 꼬몽이도 탕에 들어가서 몸지지기를 즐긴다. 턱을 괴고 눈을 탁 감고서 아마 속으로는 콧노래라도 부르는 듯 싶다. 양머리를 해서 얹어주면 코까지 골면서 주무신다. 반면 쫑이는 늘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다. 결코 탕에서 몸지지기를 즐겨하지는 않는다. 비누칠을 하고 목욕을 시킬 때 초보 엄마 풍뎅은 서툴러서 번번이 옷을 버렸다. 그래서 아예 탈의를 하고 아이를 안고 목욕을 시키기 시작했다. 아마 아이들은 풍뎅의 품에 안겨 목욕하면서 아이 예뻐! 누구 새끼인데 이렇게 착해? 누구 새끼인데 이렇게 이뻐? 라는 말을 듣는 게 무한한 사랑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아이들이 목욕을 사랑하게 된 건 아마도 이런 이유인 것 같다.